달변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혼 소송에 관한 얘기예요. 요새 뭐 독신주의, 비혼주의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남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100년 해로하면 좋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끝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결정을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혼 전문을 표방하고 꽤 높은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한 좀 제가 하소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모르면 이렇게 실수하고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지인의 가족이신데 이분을 남자분입니다. A씨라고 해볼게요. A씨께서는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드셔서 이혼 청구를 했다고 해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제가 구체적인 기록을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소송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23년 9월에 시작했고 24년 1월경에 조정으로 끝났어요. 이혼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처음에 소송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조정을 한 번 정도는 거치거든요. 그래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로펌이 좀 많아진 이유는 이혼이나 형사 사건이 빨리 끝내려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적어요. 민사 사건은 이 소송을 잘못하면 청구한 쪽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은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이 뭐 5대5, 6대4에서 완벽한 패배가 잘 없고 조정에 의해서도 많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정은 당사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책임 소재를 당사자한테 넘기기에 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본인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면에 있고 또 형사사건이 민사사건보다 좀 빨리 끝나거든요. 수임료 단가도 높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사무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당연히 진짜 전문가로서 잘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아딸소에서 이혼 재산 분할 관련된 사건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혼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법인에 가서 요구한 사항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육권. 아이는 내가 무조건 키워야 되겠다. 이 B라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운 것들을 봤더니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키우겠다. 두 번째는 연금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연금. 군인 공무원들은 사실 이 연금 보고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급여는 적지만 나중에 퇴직을 하고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이 있으면 노후를 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지키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해달라, 위자료 달라, 재산 분할로 뭐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3천 달라고 하고 재산 분할을 5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조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혼은 합의가 됐어요. 위자료는 안 받는 걸로 됐어요. 재산 분할은 3천만 원을 받기로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혼 됐고 양육권도 지켰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꽤. 여쭤봤더니 A씨 명의로는 적극 재산이 있고 플러스 소극 재산 마이너스 여기 나오나요? 있는데 이분은 적극 재산은 없고 빚만
6천만 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B씨는 적극 재산이 7천만 원 이렇게 있었다고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맞을까요? 이분은 내가 이제 재산 분할을 따질 때 두 부부의 이게 다 공동 재산이라고 할 때 일단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져가지고 순자산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 근데 이거는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빼면 1,000만 원이죠. 두 부부의 순자산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두 부부가 한 20년 넘게 살았으면 똑같이 5대5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거 얼마씩 가져야 돼요, 피디님? 500만 원? 500만 원씩. 그러면 B씨가 얼마를 줘야 될까요? 6,500이요. 그렇죠. 여기서 6,500을 줘야 이분은 실질적으로 500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는 빚을 갚고 나니까 500이 남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빚을 개인적으로 내가 뭐 도박 채무를 졌다, 뭐 부인 몰래 뭐 돈을 헛한 데 썼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거 공동채무란 걸 상호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럼 원래는 6,500을 줘야 이분은 빚 갚고 500이라도 남는 거고 여기는 6,500 줘서 500이라는 부부가 늘 재산이 늘 수는 없잖아요. 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잖아. 이걸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얼마를 갖게 된 거예요? 7천에서 3천만 원 주고 나니까 4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분은 3천만 원 빚 가지고 나면 마이너스 3천이 되는 거예요. 20년간 같이 살았던 부부인데 누군가는 4천만 원 플러스 누군가는 빚 마이너스 3천. 이게 좀 온당한가요? 사실은 반반이라고 했으면 6,500을 달라고 하고 그 이상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더 어이없었던 건 뭐냐면 이 연금에 관해서는 이제 법에서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 수급 청구권이 있어요. 나도 이제 달라.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무조건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포함해서 이렇게 내가 재산을 덜 갖고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연금을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안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이런 내용을 넣었거든. 더 이상 상호간에 재산적 청구 못하고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그 내용을 넣어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연금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B씨가 이혼하자마자 바로 연금 청구를 한 거야. 바로. 그랬더니 이 A씨가 당황한 거지. 무슨 소리냐. 연금 포함해서 다 끝난 거 아니냐. 재산 청구. 근데 그러려면 이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재산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어야 돼요. 실제로 연금 부분이 문제가 돼서 많이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정문안 그 양식에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거나 그대로 두거나 하면서 정하고 있는데 이거 정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법대로 그냥 나눈다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연금 부분 언급 없었잖아. 반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A씨의 변호사님은 일체 재산 청구 안 하는 거니까 여기 또 포함된 거예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부랴부랴 알아보더니 이제 연금이 분할수급 청구가 된다는 것도 몰랐다가 알아보더니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는 분할 청구가 되긴 되는데 이거는 뭐 일체 것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의견서를 내봐라. 이 연금 주는 기관에다가 그럼 자기네가 의견서를 써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안 통하니까 대법원 판례를 어떤 걸 들면서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나머지 청구 포기한다는 것 관련해서 이 연금에 대해서 쌍방 간의 다툼, 재산 분할에 연금 내용을 넣고 연금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다툼하다가 나머지 권리를 포기한다고 돼 있으면 연금 부분까지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법에 따라 나누는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이거 갖고 싸웠냐? 싸운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재산 분할도 이렇게 좀 억울하게 됐는데 연금 부분도 결국은 다 주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5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로 따지면 30년이나 된 긴 기간에 이 연금을 다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연금 이거는 원래는 주셔야 되는데 다만 비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당사자가
충분히 용인하고 갈 수도 있었겠죠.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안 줘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니까 아, 연금도 막았다고 얘기했던 곳이 사실은 막지 못한 거죠. 이러면서도 이혼 정문을 표방한다는 게.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나는 이거 2개만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이거 전혀 못 지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뭐 판결 같은 건 항소를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조정은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를 맡아줬던 법무법인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 원래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하여튼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막 명의를 지향한다. 제가 명의라는 게 아니라 지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소송을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정말 자칫 실수하면 의뢰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내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건 보면서 통상적으로 받는 수임료보다도 많은 금액을 받아놓고 4개월 만에 이렇게 사건을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자기네들은 잘했다. 그분은 막 부들부들 떠시더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가 되시면 그만큼 대우를 받고 많은 보수를 받겠지만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하실 때 그 기간을 힘들다, 지겹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무에 나가서 업으로서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장착한다. 항해를 하려고 하면 나침반도 있어야 되고 아주 튼튼한 배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전투를 할 때도 뭐 탱크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기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합격했다,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량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의뢰인 내지는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스스로도 되게 자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뭔가를 준비하실 때 이거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싸울 내 무기, 연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흡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고된 수험 생활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최근에 조금 알게 된 되게 좀 속상한 사건 소개를 하면서 왜 전문가가 됐을 때는 정말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돌팔이 같은 변호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두 회 연속 약간 좀 제 전문 파트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엔 다시 또 가볍게 톤을 올려서 알코올리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